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렌트비 지불을 못하는 입주자들의 퇴거 사례가 앞으로 2배나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에 음식점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롱비치의 퀸 메리를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사가 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형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 캘리포니아 주에서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퇴거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퇴거 케이스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향후 1년간 관련 소송이 2배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관계자들은 앞으로 1년간 24만 건의 신규 퇴거 케이스가 접수될 걸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예년 보통 수준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은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 퇴거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퇴거 금지 조치가 시행되죠. 이것도 이미 작년 말에서 연장된 건데요. 그런데 어제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렌트비 연체에 따른 이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유지키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퇴거가 유예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예 조치가 끝날 때가 문제다. 이제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UCLA에서 박사과정의 한 학생이 카일 넬슨이라는 학생인데 자료를 수집한 바에 따르면요. LA 카운티에서 지난해 14,000건의 퇴거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이건 그 전해인 2019년보다 66%가 감소한 건데요. 오히려 줄어들었군요. 네네. 아무래도 지난해 1월과 2월엔 그 3,3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년 전과 비슷한 수치였지만요. 근데 팬데믹이 시작된 3월, 그때부터 세입자 보호 조치가 시행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히 퇴거 소송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름까지 한 달 평균 약 35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말 긴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걸 제외하고 모든 퇴거 소송을 차단키로 한 자체 법을 철회한 후 10월에는요. 한 달 평균 약 1,000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봐도 그렇고 역시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이 퇴거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네, 사실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밀렸다가 그걸 한꺼번에 내는 건 더더욱 힘들잖아요. 그래서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준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렌트비를 꼬박꼬박 지불해온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렌트비 지불한 세입자들에게도 지원이 있게 될 것이란 관측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저 렌트비를 못 낸 사람들의 퇴거만 유예해 주는 걸 연장하는 데 그친다면 유예된 상황에선 퇴거를 면할 수 있겠지만 그게 끝나게 되면 퇴거 소송이 걷잡을 수 없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현금을 지급한 후에 음식점 매출이 늘어났다는 소식인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체인점들을 중심으로 요식업계 자료를 인용해서 경기 부양책 캐시가 지급된 후 그 식당들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오른 곳 중에는 특히 더 많이 늘어난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체인점을 중심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져서 그런지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근데 정말 이거 한인타운 그 웨스턴길에 있는 걸 봐도 드라이브 스루에 차들이 항상 길게 줄을 서 있고 굉장히 복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외에 또 처치스 치킨. 여기선 좀 생소하긴 한데 찾아보니까 LA 남부 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 중에서는 가디나지역, 또 놀웍 쪽에 있습니다. 그 밖에 체커스 드라이브인 레스토랑, 이건 글렌데일의 남가주엔 하나 있는데 폐업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들스, 이건 남가주에 없는 듯 합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대표적으로 경기부양 체크를 받고 나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곳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 곳은 매출이 좀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인타운의 한식 이 식당들은 별로 그렇게 지금
뭐 더 늘어났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네. 경기 부양책이 2차례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해에는 1,200달러씩 줬고 이번에는 이제 600달러만 지금 나갔는데 지난번과 이번 이 두 번의 지급에 있어서 그게 똑같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난 겁니까? 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확실히 식당 매출은 좀 늘어났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식당 두 곳, 비포 브레디와 브레스 탭을 경영하는 CEO 크리스 엘리엇은 매출이 늘어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두 번째 부양책,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걸로 이달 매출이 지난달과 비교해서 6.5%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음식점 매출 상승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은 여유를 갖게 됐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평범함을 찾는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캐시 받은 걸로 대단한 걸 뭐 사려 하기보단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음식 사 먹는 좀 잔잔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즐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여성 직장인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후 씀씀이를 꽤 줄여왔지만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음식에 지출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음식점 업계는 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경기 부양 위해서 1조 9천억 달러 여기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음식점 업계가 정부의 러비를 벌여왔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양책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이건 좀 불분명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600달러 받은 게 얼마나 갈 건지. 글쎄 말이죠. 앞서 지난해 4월 현금 지급 받았을 때는 음식점 매출이 3에서 12% 정도 늘어났다 하는데요. 이건 산업조사 전문업체 레베뉴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밝힌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당시 음식점 매출 증가는 금방 사라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더욱이 음식점들은 정부의 식당 그 식사 규정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하는 업종으로 꼽히고요. 그렇죠. 그 밖에 다른 규제들도 좀 더 많은 편이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더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연방 상무부 집계 결과 팬데믹 후에 음식점 수만 곳이 폐업을 했고요. 겨울이 지나면서 문을 닫는 식당들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매출이 많이 줄었을 텐데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9.5%, 작년보다 20% 정도 네.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의류 소매업계 다음으로 큰 경영난을 겪은 거라고 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보다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해서 아직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걸 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주보다 2만 6천 건 정도가 줄어든 거긴 합니다만 2주 연속 90만 건대를 유지했고요. 소비 지출도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와 비교해 놓고 보면 늘었지만요. 여전히 서비스 분야보다는 상품 구매에 편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 음식점들도 보면 도시락 같은 거 만들어서 또는 투고가 좀 더 편하고 쉽게 여러 전략 써가면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좀 투고를 많이 시켜 먹는 편입니다. 근데 보면 예전에는 투고하기 좀 어려웠던 메뉴들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는 투고가 좀 편하게 용기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고 편하게 투고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일부 배달이 늘어난 한인 음식점들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한인 음식점들은 팬데믹 전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뭐 이 투고는 이 오더는 안 해봤는데 네. 배달은 안 시켜봤고 직접 가서 이제 픽업을 해보는데 갈 때마다 보면은 식당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점심시간 때 이제 그 직장인들이 단체로 아니면 자바 시장 쪽에서 단체로 주문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뭐 매일같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렇게 또 그런 주문을 받는 곳은 몇몇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곳들이 더 많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롱비치에서 이 퀸 메리호를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롱비치 항의 아이콘이죠. 퀸 메리호. 퀸 메리호 자체는 롱비치 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그건 한 부동산 투자가 맞습니다. 아하. 이글 허스피털리티 트러스트라고 이 퀸 메리호 외에도 26개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팬데믹으로 어려워지니까 결국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 뭐 호텔 쪽에 어려운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퀸 메리호도 사실 오래 전부터 그 운영이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네. 아무래도 팬데믹 후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퀸 메리호도 뭐 예전에 퀸 메리지 요즘에 보면은 정말 배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요새 뭐 크루즈들이 하도 크고 호화스러우니까 그 퀸 메리호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이고 참 조그맣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네, 퀸 메리호는 그러니까 그 독립기념일 때 네. 그 불꽃놀이 할 맞아요, 때만 좀 맞아요.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